이번 시간에는 흡배기장치 교환, 수리, 검사하기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흡배기장치 정비의 45페이지부터 65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엔진은 심장이다. 자동차 엔진 정비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엔진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자동차 엔진 정비 누구나 할 수 있다. 봉필준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흡배기 장치의 장치 점검, 진단, 조정과 함께 학습을 해야 할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에어클리너, 흡기다기관 교환부터 맵센서와 배기다기관의 교환 등 다양한 흡배기 장치의 교환, 수리, 검사 방법에 대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역시 다이나믹한 학습이 될 것 같은 예감인데요. 그 예감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역시 믿고 보는 엔진 정비 과정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의 NCS 알려주세요. 예,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 중 흡배기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흡배기 장치 정비 중 교환, 수리, 검사하는 방법을 학습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학습을 마치시면 정비 지침서에 따라 흡배기 장치 관련 부품의 수리, 교환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배기 장치 관련 부품을 분해 조립 순서에 맞게 교환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분해 조립 절차 계획을 수립하여 장비 공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흡배기 장치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교환 수리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수리 부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흡배기 장치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업 후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고장 요소를 검사한 결과의 좋고 나쁨을 판독할 수 있고,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업 후 흡배기 장치의 가스, 공기의 흐름과 관련하여 누소를 검사할 수 있으며, 정비 지침서에 따라 작업 후 흡배기 장치의 가스, 공기의 흐름과 관련하여 장치 성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분은 흡기 장치와 배기 장치에 대해 살펴보고, 흡배기 장치, 흡기다기관, 가변수월 컨트롤 밸브, 스로틀 바디, 전자제어식 스로틀 바디, 맵 센서, 배기다기관, 산소 센서, 디젤 산화 촉매, CPF 교환, 수리 및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수학습으로는 자동차 공학, 자동차 엔진 기초, 일반 기계 공학에 대해 학습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용어로는 흡기다기관, 배기다기관, 스로틀 밸브, 스로틀 위치 센서, 가변수월 밸브가 있습니다. 와, 오늘은 살펴볼 장치가 많네요. 제가 이 장치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흡기 장치와 배기 장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치를 체크할 수 있는 전자장비를 사용해서 하니까요,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약속드리죠. 그럼 안심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엔진 정비 스타트! 선생님,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흡배기 장치의 네. 그 진단을 통해서 불량난 요소나 이런 부위를 교환, 수리,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요 단계에 대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한번 보시면은요. 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흡기 계통 같은 경우는 크게 그 엔진으로 들어오는 공기를 갖다 여과를 시켜줘야지 깨끗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여과를 시켜주는 우리가 에어클리너 부분, 그 다음에 들어오는 계통에 보게 되면은요, 요즘 나오는 전자제어 차량들은 공기가 얼마만큼 양으로 들어오냐를 검사할 수 있는, 검출할 수 있는 그 공기 유량 센서와 같은 에어프로 센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는 에어프로 센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에어클린에서부터 최종적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로틀 바디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 공기가 통하는 통로 에어덕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순서는 이제 에어클리너,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있는 에어프로 센서. 에어프로 센서는 이제 물론 이제 에어덕트에 같이 있으니까는요. 에어덕트. 그 다음에 이제 흡기 계통에서는 이제 우리가 운전자가 가속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계식으로 할 수도 있고, 요즘 나오는 타입들은 이제 전자 방식의 센서 신호로, 그래서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는 궤도량에 따른 위치를 가르쳐주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게 TPS라고 얘기하는데, 그 TPS가 장착되어 있는 스로틀 바디. 그 다음에 공기가 들어올 때 가속과 감속에 따라서 맥동이라는 게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일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쩔 때는 급격하게, 어쩔 때는 이제 잘 안 들어오고 그러면 꿀꺽꿀꺽 거리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잡아주는, 완충을 해주는 흡기 계통에 보면 레귤레이터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지 탱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계 순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흡기 계통은 탈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에는 어떤 내용을 함께 배워볼까요? 자, 우리가 흡배기 장치 중에서 우리가 흡기 계통에 우리가 스로틀 바디, 그다음에 흡기 다기관에 대한 교환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ETS를 한번 제가 직접 탈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품을 탈거할 때는 토크량은 다르지만은 먼저 이제 큰 힘으로 어느 정도 조절했다라고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이제 필요하면 힌치 핸들 또는 지금 같은 라치 핸들 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완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완 작업을 해주실 때는 항상 대칭되게 해주시는 것이 기본이시고요. 자, 이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빠른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스피드 핸들이라든지 이런 속도를 빨리 할 수 있는 작업 공구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작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본체가 이렇게 털가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얘는 지금 이 안에 지금 ETS가 한꺼번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걸 탈거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스로틀 바디까지 같이 이제 탈거해 주시면 되는 모델이 되시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이런 ETS 장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단품으로 되어 있는 이런 형태 ETS 장치들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겉에 있는 케이스를 탈거한다고 다 탈거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스로틀 바디와 일체형이세요. 그러니까 일체형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어셈블리 형태로 교환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알려주실 내용은요? 예, 흡기 다기관에 대한 탈착 부분을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요. 당연히 조립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 선생님께서 항상 알려주셨다시피 예. 항상 그 규정대로 원칙대로 그 매뉴얼대로 예. 좀 진행을 해라 예, 이야기를 예. 해주셨습니다. 예. 네, 매뉴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비 지침서에 따라서 조립을 하되 반드시 이렇게 볼트, 너트 부분이 체결된 부위는 조립을 하실 때 규정된 힘값, 규정된 토크대로 조립해 주셔야 되겠죠. 특히나 흡기나 배기 계통 중에서 흡기 계통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정확하게 조립 체결이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불량난 요소에서 공기가 누설될 수 있겠죠. 그럼 모든 데이터들이 틀려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예. 주의해야 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비 매뉴얼에 따라서 규정된 값으로 규정된 작업 방법에 따라서 조여 주셔야 공기 흡기 계통의 누설 등을 방지를 할 수 있다. 요거 명심해 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의사항 저희가 잘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흡기다 기간 이 교환 및 점검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배워볼 내용은요. 자, 우리가 흡배기 장치 중에서 기본적으로 기계식, 그러니까 기계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센서에 의해서 스로틀 밸브의 열림 궤도량을 이제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ETS라고 하는 전자 스로틀 바디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거 말고 그 전에 주로 사용을 했던 스로틀 바디, 그 다음에 우리가 흡기 계통의 최근의 방식들은 우리가 디제트로닉이라고 해가지고요, 서지 탱크 안에 공기의 압력을 검출해 줄 수 있는 맵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흡기 매니폴드 압력 센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맵 센서에 대한 교환 작업을 교환 점검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로틀 바디에 대한 탈착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스로틀 바디에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요, 뭐 기본적으로 배터리 장치가 있는 경우, 전기 장치다 보니까는 배터리 마이너스에 대한 탈거를 먼저 안전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장치다 보니까는 커넥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터에 대한 제거를 먼저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스로틀 바디는 들어오는 공기에, 그러니까는 그 예열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냉각수가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각수가 순환하는 호수들이 아래 하단에 지금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장착을 하려고 보니까는 전체적인 스로틀 바디와 더불어서 에어덕트, 요게 이제 우리가 에어 클리너에서 들어오는 이제 공기 통로다 그래서 이제 에어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어덕트 부분에 또 얘는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공기가 들어올 때 맥동을 잡아주는, 좀 안정화시켜주는 레귤레이터라고 하는 보조분 탱크가 하나 더 있으세요. 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탈거를 해줘야 작업하기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에어덕트 탈거를 먼저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살짝 잡아주시면요, 가볍게 이완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끝단에 지금 하나가 또 호수가 연결되고 있죠. 네. 요게 이제 실린더 헤드 부위 커버에서 연결되고 있는 이 진공 호수가 되는데요. 요게 바로 미연소가스라고 하는 블루바이 가스를 갖다 재연소하기 위한 에어블리드 쪽 진공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누설이 있는지 부분도 점검을 하시면서 같이 탈거를 해서 1차적으로 덕트를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스로틀 바디를 또 탈거를 하다 보니까 이 스로틀 바디 위에 이 모델은 또 뭐가 있느냐, 공기 계통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공전 시의 속도, 엔진의 RPM을 조절해주기 위한 공회전 속도 시에 이제 속도를 조절해주는 ISA라고 하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모터가 하나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커넥터 당연히 제거를 해주시고, 요거는 이제 어셈블리니까는 같이 기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같이 이제 우리가 점검이나 교환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이 부분에 스로틀 바디를 잡아주는 플레이트라는 카바가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 탈거를 안 되게 되면 스로틀 바디가 정상적으로 나오기 어렵겠죠. 근데 이 부분, 그 다음에 하단 쪽에 보게 되면 또 냉각수 호수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디 위쪽에 보니까는 진공 호수가 또 하나 연결되고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뭐 EGR 밸브라든지 연료 증발가스 제어 장치라고 하는 PCSV에 연결되고 있는 진공 호수들입니다. 관련이 안 돼 있으면 굳이 탈거할 필요는 없겠죠. 바디랑 이제 지금 보니까는 직접적인 바디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를 하게 돼 있고요. 제가 지금 그러면은 이제 플레이트라고 하는 요게 이제 요 차량에서는 페일러 센서라고 하는 부위를 동시에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먼저 항상 작업을 하실 때는 뭐 어느 정도 힘으로 조여져 있으니까 이완 작업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탈착을 하러 그럴 때는 이제 다 풀리고 난 다음에 떨어지고 내려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지막 볼트랑 너트를 조금 이완된 상태로 유지를 했고요. 먼저 이 플레이트 쪽부터 제거를 완전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플레이트 제끼고요. 나머지는 이제 볼트. 근데 이제 볼트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여기 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은 냉각수 들어오는 공기를 예열시켜주기 위한 냉각수 호스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좀 작업을 하기 편한 상태로 놓은 다음에 냉각수 호스로 지지하고 있는 클램프 등을 제거를 하면 보다 효과적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거 하나. 오케이. 지금 냉각수가 남아져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트로틀 바디 교환하실 때 뜨거운 상태, 바로 이렇게 주행을 하고 멈춘 상태에서 냉각수부터 탈거를 하시게 되면 잘못하면 화상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냉각된 상태에서 작업을 해주셔야지 안전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안쪽에 있어가지고 그렇죠. 쉽지 않아요. 이럴 때는 당황하시면 안 되고요. 작업 공간에 대한 이제 작업자들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좀 작업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이것도 진공호수 연결되어 있으니까 손상되지 않게 한 후에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또 악셀레이터 케이블이 여기 장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유 공간을 만드신 다음에 편안하게 탈거가 지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제가 후에 예 이거 냉각수 들어가는 이 호수 줄은 후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네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좁아서. 예, 지금 이런 고무호수 같은 경우는 냉각수에 오랜 기간에 열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부위와 부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눌러붙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화된 차량 같은 경우 탈거하실 때 호수 분리하는 도중에 호수가 손상되는 우려들도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작업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크램프가 조금 비정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뭐 기계식은 아니지만은 ETS가 아닌 일반적인 스로틀 바디. 자, 여러분들 잘 보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스로틀 바디에 관련된 이 교환 및 점검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에 실습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우리가 흡배기 장치 중에서 흡기계 통에 그 공기가 들어오는 양을 정확하게 컴퓨터는 판단을 해야지 거기에 알맞는 연료를 분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량을 검출해주는 센서를 갖다가 우리가 크게 현재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앱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엔진의 모델에서도 서지 탱크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맵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교환은 상당히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자, 보시면 일단 육안으로 봐도 예. 이걸 풀어가지고 간단하죠? 풀어가지고 다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제 조립할 때 주의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 간단해 보이지만 직접 서지 탱크에 있는 공기 압력을 직접 몸으로 받아들이는 게 바로 맵 센서거든요. 근데 볼트 두 개지만은 규정대로 제대로 조여지질 않았을 경우에는 공기 누설이 여기서 나올 수 있겠죠. 또 간접적인 방식은 대시 패널이나 이런 데 진공호수를 통해서 공기의 압력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진공호수가 만약에 파손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 들어오는 공기량과 맞지 않게 잘못된 오류된 신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조립할 때에는 규정된 토크로 조여서 누설 등을 반드시 방지해야 된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 요 맵 센서 교환하실 때 주의사항, 아까 뭐 가스캔류, 누설 말씀드렸죠. 얘는 이렇게 고무 패킹이 있어요. 이 고무 패킹이 이 홀드 안에서 제대로 밀착 작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들어온 서지 탱크 내에 공기가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맵 센서 교환을 할 경우에는 신품이든 구품이든 간에 패킹에 지금 보시면 고무 패킹이 좀 어때요, 좀? 예, 녹색으로 되어 있는 패킹 고무가 약간 위에가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갔죠. 네, 좀 따라줘. 예, 고정, 예, 옆면 보면은 예. 여기가 약간 좀 손상이 되는. 그쵸, 느낌이 그쵸.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환할 때 놓치지 말고 꼭 주의해야 될 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예. 잘 체크를 해야겠네요. 예, 그렇죠. 네. 제가 다시 한번 조립 한번 해볼게요. 예. 항상 조립할 때에는 정비 지침서에 있는 규정된 토크대로 꼭 특히 이런 요소 같은 경우는 해주셔야 된다는 거. 예, 이제 맨 마지막에 건너부터 체결해 주시면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맵 센서까지 네. 한번 교환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맵 센서 교환 및 점검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 배워볼 실습 내용은요. 자, 우리가 흡배기 장치 중에서 이제 배기계통 쪽에 대한 교환 점검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실린더 같은 경우는 이제 배기 다기관, 그 다음에 배기 다기관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솔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배기 가스 중에 있는 산소의 농도를 검출해 줄 수 있는 센서인 산소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산소 센서 신호에 의해서 공급하는 연료의 양의 가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소 센서 배기계통에 지금 장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산소 센서와 배기다기관에 대한 교환 및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산소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교환 작업을 할 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산소 센서를 잘 보시면은 뭐 육각부로 되어 있죠. 고정되어 있는 부위는. 근데 이 부위를 힘을 줘서 상당히 큰 토크로 조여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탈거하기 위해서는 소켓이라는 롱소켓 같은 경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롱소켓을 쓰게 되게 되면은 이 배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롱소켓들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배선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소 센서를 탈거할 때는 반드시 산소 센서 전용 소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도 이 사이즈가 맞는 산소 센서 전용 소켓. 옆에 보시게 되게 되면 파져 있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위에다가 배선을 얼마든지 뺄 수가 있죠, 이렇게. 배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어셈블리로 길기 때문에 이런 산소 센서 전용 소켓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탈거 작업이 안 됩니다. 자, 이걸 염두에 두시고 또한 산소 센서를 탈착 후에 교환을 해서 장착을 해야 되죠. 그때 제대로 규정대로 안 조여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배기가스가 누설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규정된 토크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교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힘으로 조여져 있는 이렇게 배기다경을 지지하고 있는 너트. 그래서 우리가 힌치 핸들을 통해서 먼저 이완 작업을 한 후에 규정에 맞게 빠르게 탈거한 후에 다시 이제 규정된 토크값으로 조립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교환 작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이 산소 센서와 이 배기다기관에 이 교환하는 또 점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선생님 이 차가 올라와 있는데 예. 자, 이번에 어떤 내용을 알려주실 겁니까? 우리가 디젤의 흡배기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배기계통의 요소 중에서 CPF라고 하는 장치가 있죠. 그 CPF 장치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하는 CPF에 대한 교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해보기 위해서 밑으로 같이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모든 리프트는 상승 후에 바로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안전, 락에 걸렸는지를 수초 이상 확인한 후에 진입이 되셔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수초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하게 락까지 확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이제 들어가셔서 저랑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게 지금 CPF 장치거든요. 네. 요 CPF는 이제 들어오는 쪽에 압력을 점검할 수 있는 차압 센서 연결되고 있는 그 파이프 호스가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필터링을 하고 나가는 쪽에 이제 배기계통에 그 압력을 점검하기 위한 또 파이프 연결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요게 다 진공 호스들로 되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누설. 그 다음에 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온도 센서죠. 네. 이 온도 센서 같은 경우는 특히 열에 노출이 오래 있다 보면은 잘 탈부착이 어렵거나 부식이 많이 되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전체적인 배기계통은 각각의 배기계통과 연결하고 있는 너트나 볼트 계통에
열과 그다음에 또 대기 중의 공기에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식 산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탈거하거나 그럴 때는 반드시 주의하셔서 사전에 충분히 재반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교환을 해야지 손상 없이 탈거 교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 CPF 장치를 한번 이렇게 보시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차압 센서랑 연결되고 있는 그 입구 쪽 들어오는 쪽에 호수가 하나가 있고 또 완전히 필터링이 되고 나가는 쪽에 배기 계통에 또 호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은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온도요? 예. 그러니까는 그 온도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작동하는 연료의 분사랑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압 센서, CPF 온도 센서라고 하는 부분도 그 CPF 장치에 보면 옆에 장착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탈거하거나 분해할 때 반드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 왜냐하면은 CPF를 교환하기 위해서 온도 센서를 탈거하는데 고온에 노출되고 있다 보니까는 잘못 탈거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손상이 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할 때에는 우리가 CPF에 관련하고 있는 온도 센서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또는 CPF에 작동되고 있는 차압 양쪽의 압력 관련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그리고 또 육안으로 봐야 될 거는 바로 뭐냐면 호수들이 있었죠. 네. 그 호수들이 하체 아래에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손상이 될 수가 또 있어요. 그렇게 손상이 돼버리게 되게 되면은 실제로는 압력이 없는데 공기 중의 압력이 유입되다 보니까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러한 호수에 대한 파손 유무까지도 또는 정확하게 누설이 되지 않는지까지도 점검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과 함께 이 CPF에 관련된 전반적인 실습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흡배기 장치 교환, 수리,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전자장비를 활용하니까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어렵지만은 않네요. 약속한 것이 틀리지 않아 다행이네요. 자동차 정비에 앞으로 전자장비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니 그 부분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